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하철역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수치를 보니까 놀랍습니다. 도쿄 지하철의 3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죠. 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 TF팀의 안재훈 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라돈 침대, 라돈 생리대 이게 벌써 충격을 줬었기 때문에 침대, 생리대에도 있다면 하긴 지하철역에 없겠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지하철역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인데 나왔다고 하니까 충격은 충격입니다. 어떤 정도의 것이었는지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이제 연세대 보건대학원의 박하미 교수팀에서 발표한 국제 논문에 따르면, 2015년 10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전국 40곳의 지하철역과 지하주차장 등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평균 라돈의 농도가 37.3 베크렐로 나와서, 가장 높은 곳은 지하철 플랫폼에서 41.8 베크렐 per 세제곱미터에서 나왔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게 엄청 심각하다라는 수준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나라들의 지하철 도쿄보다 3배 높게 나왔다라는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할 필요는 있는데요. 이제 라돈이 계속 지하철에서 계속 검출이 되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보통 지상보다는 좀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가 이제 라돈이 좀 높게 나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제 일본보다도 우리가 원래 자연 방사선 수치가 좀 높고 지각 자체가 이제 라돈이 많이 발생을 하는 지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이제 이 라돈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좀 조건에 있거든요. 그래서 더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기준치를 정해놓고는 있고 그 기준치보다는 일단 낮게 나온 거는 분명하다는 말씀이겠군요. 기준치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항상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는 라돈이라는 게 이제 이게 계속 쌓일 수 있으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게 이제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걸 관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기준치를 넘어설 수 있는 환경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평균을 잡아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가장 심각한 곳에 늘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축적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지금 1급 발암물질로 돼 있죠. 네. 이게 라돈이라는 게 이제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안 됐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 이게 돼 있고 약 한 20만 명 정도의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 중에서 한 2만 명 정도는 라돈에 의해서 이 폐암이 발병했다라는 그런 조사들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폐암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노출되면은 더 상승 효과가 크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흡연으로 인해서 폐암 발병률이 좀 높아진 상황에서 동시에 이제 라돈에 의한 노출이 더 심해진다라고 하면 더 사실은 폐암을 더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더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성인에 비해서는 더 어린아이들이 더 취약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폐가 더 취약한 환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국감에서 지난번에 나온 자료를 보면 라돈 수치가 세계 보건기구 기준을 넘은 곳도 있다. 이게 지적이 됐었거든요. 네. 바른미래당의 신용현 의원이 이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지금 WHO 기준은 100 베크렐인데 이걸 넘는 역사가 2013년에는 4곳이 있었고 2014년에는 5곳 그리고 2018년 자료에는 보면 6곳이 있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체 서울 시내 300여 개 지하 역사를 다 조사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100곳만 조사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농도는 사실 아직 정확하게 다 조사가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만약에 다 해본다면 아마 상태가 더 나쁘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어떤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또 이제 이게 뭐 주로 이제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라든가 지하철 구내에서도 있지만 이제 지하철 역사에서 일하는 공간이 이제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이제 이용하는 공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또 더 높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나라의 토양이나 토질의 문제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지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심해지는 겁니까? 이 라돈이 발생하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우리 땅 속에서 있는 자연 방사성 물질이 이제 우라늄이나 토륨 같은 물질들이 붕괴하면서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런 토양에서 이제 방사성 물질들이 붕괴해서 이제 기체 형태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우리 땅 위에서보다는 땅 속에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지하에 더 이제 많이 농도가 높아질 수 있고 지하에 더 많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지하에 아무래도 라돈의 축적이 많다 그러면 빨리 뽑아서 밖으로 내보내자라고 해서 환기를 시킨다 그러면 밖으로 다 이렇게 뽑아 올려서 노출시켜도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바깥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빠져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공기에 많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난데 이게 이제 농축이 되는 환경이 되게 되면 네. 이제 같은 호흡을 해도 더 그 라돈의 높은 농도의 이제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니까 이제 라돈이 체내로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환경이 되는 거죠. 예. 왠지 지하철 환기구 옆에 서 있고 싶지 않아서 말이죠. 앞으로는. 그러면 지하철이라는 걸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큰 건물에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계속 일한다거나 터널에서 일한다거나 오랫동안 노출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더 몸속에 많이 들어올 확률은 커지는 거군요. 예, 거기도 이제 정확한 조사가 좀 필요하긴 한데요. 예. 모든 뭐 땅 속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라돈 농도가 다 높다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일단 그러한 땅 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 오는 환경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하가 더 위험할 수 있고요. 그런 공간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사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2015년에 이제 라돈으로 인한 폐암 사망자로 이제 서울 지하철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처음으로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산재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하,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무방비로 놔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일단은 현재는 이제 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어떤 공간에 얼마나 라돈 농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좀 주기적으로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높게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라돈 저감 설비라든가 이걸 저감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방법은 다른 건 아니고 이제 그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주고 바깥에 있는 그 라돈 농도가 높지 않은 공기를 안쪽에 넣어주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좀 찾아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배기 설비를 잘 갖춘다거나 환기가 잘 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차피 자연 발생적인 거니까 발생 자체를 뭐 막을 수는 없는 거지만 위험한 또는 짙은 농도에서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계속 환기를 시켜주고 저감 장치를 한다든가 이런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대응해야지 나중에 그때 했으면 될 것을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 TF의 안재훈 팀장이었습니다.